일단 재밌네요, 슈가. 네, 처음 본 거예요. 지금 이거 결과가 어때요? 흔히 바둑을 승패를 가리는 게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승부가 가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패빅이나 장생이 나오는 경우가 그런데요. 얼마 전에 우슬봉조배에서 박민규와 한상훈 선수의 대결이 있었는데 3패빅이 나왔고 동률 재대국을 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TV에서 생중계하던 대국이었는데 어리둥절해하는 두 선수의 모습이 고스란히 잡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설마 3패인가요? 혹시 희귀한 형태로 꼽히고 승부를 가릴 수 없다는 3패빅과 장생, 정 기자의 F361에서 알아봅니다. 3패빅이나 4패빅은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국내에서는 1978년 장두진과 한철균 선수의 대국에서 나온 3패빅이 최초의 사례입니다. 3패빅은 세 군데가 패가 등장해서 계속 패싸움이 반복되는 경우이고요.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무승부가 됩니다. 가장 유명한 4패빅 같은 경우는 2012년 삼성화재배 32강 이세돌과 구리 선수의 대결에서 나왔죠. 세계대회 본선에서는 처음 있었던 일이고 당시에 한중 라이벌로 유명했던 두 기사 간의 대국에서 나온 거라서 한참 이슈가 됐습니다. 재대국의 경우 무승부 대국이 일어난 당일 치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두 선수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승부에 돌입했습니다. 여러 4패빅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세돌과 구리 선수의 4패빅이 굉장히 유명한 것은 재대국에서 구리가 승리를 했지만 두 기사가 결승에서 다시 만났고요. 여기서 이세돌 선수가 2대1로 승리하면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인데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이세돌 선수는 1국에서 반집승을 그리고 3국에서 또 반집승을 하면서 총 한 집으로 우승 상금 3억 원의 주인공이 됐기 때문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3패빅 같은 경우는 불길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때는 1582년 전국시대로 올라가 봅니다. 풍은하로 알려진 오다 노부나가가 교토 혼노지에서 부하였던 아케치에 의해서 살해되는 날 이야기입니다. 바둑에 관심이 많았던 오다 노부나가가 혼노지에서 초대 본인방 산사가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이 바둑에서 3패가 등장해 무승부가 됐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라고 입을 모으는 그 순간 혼노지에 불이 타올랐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3패빅은 어쩐지 불길하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상의 우담바라, 장생은 어떨까요? 오청원 선생님은 회고록에서 장생은 이론상 생길 수는 있어도 실제로는 100만 판을 둬도 나오기 어렵다. 만약 생긴다면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로 팥밥을 지어서 축하할 일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길조로 여겨집니다. 장생은 같은 모양이 되풀이되면서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영원히 승부를 낼 수 없는 형태를 말합니다. 장생은 프로들 사이에서도 이론적으로만 존재한다 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희귀한 모양으로 지금까지 프로바둑 역사에 3번 등장합니다. 일본에서는 93년에 열린 제49기 본인방전 본선리그에서 리나이펀과 고마스 히데키 대국에서 나왔고요. 2009년에 후지츠베 예선에서 왕밍한 선수와 우치다 슈에이 선수의 대국, 그리고 한국에서는 바둑리그 최철환과 안성준 선수의 대국에서 등장했습니다. 중국은 아직 없다라고 알려져 있네요. 당시에 장생이 나오는 장면을 본 조은현 선수는 50년 바둑을 뒀지만 한 번도 나왔지 않았던 희귀한 형태다. 앞으로 한국 바둑이 굉장히 잘 될 징조 같다라고 하면서 즐거워하셨습니다. 장생이 나온 3판 모두 기록적으로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장생의 패까지 나와서 정신이 없었던 진기명기한 대국은 2009년에 열렸던 후지츠베 예선 왕밍한 선수와 우치다 슈에이 선수의 대국입니다. 이 바둑을 본 프로기사들의 반응 과연 어떨까요? 기보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두 분이서 한번 보시고 좀 보시고 느낌을 한번 얘기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 네. 아, 이건데 아, 네네. 일단 재밌네요, 슈가. 일본 바둑인가? 옛날 바둑. 그게 약간 옛날 느낌.
정신이 없네요. 끝났어. 어떤 바둑인지 알 것 같으세요? 한 번도 본 적 없으시죠? 네, 처음 본 바둑입니다. 지금 이거 결과가 어때요? 혹시 장생인가? 정생이야? 안녕하세요. 정생이다. 아, 먹이치고 때리고. 아, 그러네. 이게 장생 바둑 중에서도 장생하고 패하고가 엮여가지고 그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세 판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복잡했던 후지츠레 2009년에 그 예선이었는데 왕밍안하고 우치다 슈에이라는 그 두 분의 또 둬야 되네. 막 이런. 또 떠야 되네. 제대로 해야 되니까. 괜찮아요. 한번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확실히 바둑이 뭐 많이 졌다 이렇게 생각되면은 장생을 피하겠지만 좀 애매하거나 뭐 약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면은 그냥 장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 나와준 적은 없죠? 두 분 다. 아, 저 나온 적 있어요. 있어요? 언제요? 예전에 사태비? 사태비가 한번 나온 적이 사태비? 있어요. 연습 때 그때? 네. 아, 은근히 많이 나왔어요. 사태비도 음. 한두 번 나왔고. 삼패빛과 바둑이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히 산다 라는 장생에 얽힌 이야기를 알아봤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영원한 삶을 사는 것도 좋지만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마도 시작되고 코로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프터 361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 기자의 애프터 361이었습니다.